자, 여러분, 오늘은 차트 분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무래도 차트 분석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차트 분석을 좀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차트 분석이 무엇인지 개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재미가 없진 않을 거예요. 시작해보죠. 자, 일본의 에도 시대에 혼마 무네히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1700년도 이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쌀 거래를 통해서 쌀에 대한 가격을 분석해서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캔들의 시초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도 하고, 매일매일 본인이 쌀을 거래하다 보니까 쌀 가격 추이를 분석해서 쌀 가격이 차트로 낮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트가 낮아질 때, 이럴 때 쌀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차트가 올라가서 쌀 가격이 높아지면 그때 매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어서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나 정석적인 매매를 한 거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 이 사람에 대한 책도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차트라는 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기업의 가치가 나타난 가격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더 쉬워요. 여러분, 어떤 거 좀 관심사 있으세요? 다들 관심사 하나쯤 있잖아요. 그쵸? 저는 알다시피 금이 관심사고, 금이 너무 좋아요. 자, 저는 금 가격의 추세와 금 가격 시세를 정확하게 항상 알고 있죠. 그래서 금 가격이 만약에 4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럼 금 가격은 굉장히 싸진 거예요. 지금 상황 대비해서.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금 가격이 2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이건 미친 거죠, 그냥. 이때 금을 엄청나게 매입을 해야겠죠. 그 이쁘고 반짝반짝거리는 금 가격이 20만 원이다.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으면 그 물건의 가격과 시세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그쵸? 주식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앞으로 돈을 더 벌 것 같은데? 근데 가격은 지금 왜 이래? 동급 체급을 가진 시가총액이 비슷한 이 회사도, 또는 섹터가 같은 이 회사도 매출이 이 회사와 비슷한데 가격은 더 높은 거예요. 가격이 위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회사는 뭔 거예요? 저평가가 돼 있는 거죠. 또는 이 회사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아직 기술을 개발 중이고 매출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을 이 회사가 독보적으로 보유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 수출도 가능하고 이 기술을 통해서 매출을 낼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아직 이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좀 몇 년이 더 필요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종목을 매도할 거란 말이에요. 흥미를 못 느끼니까. 근데 난 그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매도할 때 가격이 점점 내려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사 모아가는 거죠. 계속. 그 회사의 주식을 말이죠. 물건 사듯이. 그리고 언젠가 이 기술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는 매도하는 전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차트의 원론적인 분석은 뭐냐면 그 회사의 가치가 가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 차트를 통해서 싼 가격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매커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오를 줄 저도 몰랐지만 예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매커스라는 회사가 이렇게 차트를 몇 년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싼 가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한 6,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오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위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리고 18,000원을 되면 누군가가 미친 듯이 팔아요. 그러니까 18,000원이 이 회사의 한계고 6,000원에서 8,000원 사이는 이 회사가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누군가가 미친 듯이 사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간 가격은 알 수 없어요. 심리에 따라 움직이고 시장에 따라 움직이고 호재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역사를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어느 가격이 싼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저렴한 가격이다. 자,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이전에 18,000원 정도 되면은 미친 듯이 누군가 팔았는데 지금은 팔지 않고 버티고 오히려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 회사의 역사를 토대로 봤을 때 6,000원이 저가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주식인데 6,000원대에서 8,000원대에서 반등이 나왔던 주식인데 지금 27,000원 넘어서 3만 원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 회사에 혹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고 주가가 급등하니까 좋아서 매수할 수 있겠지만, 가격을 분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회사의 매출이 제가 봤을 때 최소 3배는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 가격을 커버하려면, 지금 가격을. 그럼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심해야겠죠. 테마로 올랐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테마로 들어가는 매매들이 있잖아요. 테마주로 막 오르고 정치 테마주 포함돼서. 그런 종목에는 가격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분석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그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냥 급등해서 더 높아진 가격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테마주의 힘이겠죠. 그럼 이 테마주는 가격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심리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 것 같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외인들이 이 주식을 사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판단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은 정석적인 어떤 차트 분석이라기보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 될 수 있겠죠. 심리를 이용한 차트 분석,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석적인 분석은 뭐예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를 알아보고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이 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거, 이 회사의 가치가 보존될 거라는 거를 안다면, 제가 금을 좋아하는 것처럼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가치가 유지될 것이다, 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차트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매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상의 가치를 초과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심리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그냥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기술적 분석을 왜 하는지, 차트 분석을 왜 하는지, 해당 주식의 역사를 보기 위한 거예요. 어느 가격에서 이 회사의 가치가 보존이 되었는가. 테마주는 어때요? 테마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냥 심리적인 영역이고, 많이 눌렸을까? 개미가 털렸을까? 개미가 많이 탔을까? 사람들이 더 사줄까? 이걸 생각하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테마주와 좀 혼돈이 있어서, 야, 테마주 가지고 무슨 기술적 분석을 하냐, 뭐 차트 분석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맞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분석이 가능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 게임의 영역이 더 심한 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을 차트 투자하기 위해서는, 정석적인 가격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물건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